2021년 7월 달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때부터 난폭 운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폭언하고 욕설하고 막 8월 말쯤인가 손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몸을 때리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좀 강도가 심해져서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잡아당겨서 내팽개치거나 이런 것들 하고, 다 순종하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의견을 얘기해도 안 되고 해서 한 번 너무 계속 때리길래 제가 한 번은 강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때 칼을 들고 막 저한테 위협을 하더라고요.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은 한때 총신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했던 A씨입니다. 가해자인 남편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B씨로 올해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는 가해자 신대원생이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신고 2달이 지나도록 심의는커녕 신고 접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법원은 2022년 8월 B에게 A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B는 학교에서 스토킹을 하는 등 A에 대한 가해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결국 경찰은 지난해 9월 폭행, 협박, 특수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를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A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기반세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를 대리해 총신대 성희롱 성폭력 고충창구와 신대원 학생지도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A는 B가 합당한 회계와 치료 없이 목회자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며 마땅한 지도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폭력은 사실은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가해자가 정말 회개하고 그 사람도 책임을 지고 학교도 책임을 지고 징계도 해야 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피해자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학교 대응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기반세는 진정을 넣은 후 총신대학교 인권센터로부터 사건을 다시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신고가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총신대 홈페이지에는 상담인권센터 산하의 성희롱 성폭력 고충창구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는 성폭력은 강간뿐 아니라 아내 구타 등이 포함된다며 피해자 A의 사건이 신고 접수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다는 조건도 안내하고 있어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A를 대리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했는데요. 이는 홈페이지나 관련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A는 하는 수 없이 직접 사건을 다시 신고했습니다. 학교 찾아가는 것만 해도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당했지만 제가 안 가면 안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갔죠. 피해자분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서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대리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 무조건 피해자가 직접 나와야 된다. 라고 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압박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학교 안에서 이런 공식 절차 안에서 해결하기 원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 안내된 제도대로 운영되지 않은, 실제로는 다르게 운영되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실제로 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사건을 재신고한 후 한 달여가 지난 12월 20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 발생이 인권센터의 관할 범위를 벗어났고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조사는 적합하지 않으며 신대원 징계는 신대원 학생처와 교수회의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징계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관련 부서가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고 정도죠. 저희가 처음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징계 이런 원하시는 바를 하려면 신대원에 관련된 기구가 있으니 거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나 신대원 학생지도위원회도 이런 일은 기본적으로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실상 방관해 왔습니다. 가정법원에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고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법리적 검토 진행 중이었었고,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겠죠.
신대원 교수회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가해자의 졸업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결과가 졸업 이후인 2월이 지나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징계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뉴스엔조이는 형사처벌까지 받은 신대원생을 아무런 제재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통과가 됐고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는데 그게 물리적인 시간은 좀 빠듯하고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졸업하면은 뭐 모든 문제가 끝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교단적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다 관계가 되겠죠. 정말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면 그 위에 또 장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B도 과연 같은 생각일까? B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선교지에 나갈 계획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 번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냥 계속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뭐 선교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교에 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보면은 사탄 난 자녀들도 꽤 많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사탄 나면은 선교지를 많이 나가더라고요. 총신대 신대원생은 목회자 후보생이라는 신분으로 노회의 지도와 관리를 받습니다. 뉴스엔조이는 B가 속한 예장합동 함남노회에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노회에서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일단은 졸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노회가 접수되면 노회가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죠.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면 해외 선교를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노회에서는 뭐 별다른 징계 조치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계획을 타고 나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전달수도 못 잡는데. 총신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했던 A는 주변 교수와 직원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좀 병원에서 이제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경찰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문자가 온 거죠. 집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푸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계속 화나게 하는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 다시 들어가서 맞으라는 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셔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따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전 재계약이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원장님 말 들을 수밖에 없었고 들어갔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맞게 된 거고. 그 사람이 학교에 찾아와서 막 힘빼 부리고 막 도망가고 하는 걸 봤어요. 큰소리가 나니까 보고서 외면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14년 동안 사랑했던 학교인데 정말 종신대학교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섬겼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학교를 많이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그러니까 내 피해 당한 사실을 부정한 것 같죠. 여성의 전화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살해된 여성이 86명, 살인 미수에서 살아남은 여성이 22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1.17일마다 한 명의 여성이 죽거나 혹은 살해 위협을 당한 그런 폭력이 우리의 이제 현실 과정인 거죠. 그렇게 나는 삶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던 그 공동체에서 이 폭력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규정, 정식적인 절차 안에서 이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서로 우리는 징계 권한이 없어. 혹은 이거는 가정의 문제니까 우리가 얘기할 거는 아니야 라고 회피하면서 피해자는 그러면 어디에도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는 오히려 공동체를 잃고 자기가 오래 일하던, 오래 공부하던 곳에서 자리를 그냥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고요.